유명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중에 유명한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멜서스의 인구론의 원문을 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는 곤란함을 면할 길이 없다,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있는 표현 중 이 기하급수적, 산술급수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관용적으로 기하급수적은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거, 산술급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산술 기하급수에 대한 이제 문제는 실은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번역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멜서스의 원문을 보면은 이제 기하, 산술은 각각 geometrically, arithmetically 이제 한자어 번역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 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바 있는 등비수열,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알다시피 등비수열은 이제 R의 n승꼴, 지수함수의 꼴로 표현되는 함수고, 등차수열은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한다는 거는 지수함수와 1차 함수의 증가를 비교한다는 거고, 지수함수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뭘 계산하면은 이것들의 차이가 명확해지는지 이제 그런 거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문학 예술 작품에 숨어있던 수학적인 표현을 몇 가지 좀 들여다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라는 작품에는 당시 그리스 수학자였던 메톤이라는 사람이 도시고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원형 모형과 정사각형 모형을 놓고 조립을 하면서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놀리는 용도로 쓰였는지 뭐 사실 제가 거기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로부터 2000년쯤 후에 나타난 모차르트의 아주 위대한 오페라죠. 돈 조반니에도 사람들을 그냥 재밌게 하자는 아무 의미 없는 대사로 다각형을 원하고 다른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은 이제 오늘날 영어 표현에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squaring a circle, 기억하면 원을 사각형으로 만들기란 뜻인데, 2000년 전부터 그리스 시절부터 3대 작도 블록 문제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파이를 작동할 수 있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파이를 이해하기 위해 애썼느냐, 파이의 값을 정교하게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수단을 동원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학 역사이기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제 무한히 많다는 표현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 둘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똑같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직선 위에, 수직선은 실수집합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리수들의 집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안 배웠겠지만 유리수는 실수 위에서 조밀하다, 빽빽하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중간에 빈틈이 없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그 사이에서 유리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리수가 빽빽하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시피 유리수는 무한히 많은 집합이고 실수 전체도 무한히 많은 집합이죠. 둘 다 무한 집합인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제 표현으로 둘 다 무한히 많은 집합이지만 그리 다르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뭐를 설명할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의 초기 저작 중엔 친족관계의 기본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원시 부족의 결혼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부족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지를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들어있는 이제 수학적인 구조에 대한 모형을 레비스트로스에게 제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하나인 앙드레 베유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앙드레 베유가 직접 쓴 이 가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학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앙드레 베유가 제공한 수학적인 모델에서는 그 결혼 시스템을 일종의 함수로 두고 계층들 간의 치환이라고 부르는
그 함수들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게 지속이 가능한 구조인지 소멸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지 이런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수업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이나 그래도 좀 더 준비가 된 학생이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차 공부를 하다 보면 듣게 되는 소위 말하는 입실론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 사이에는 이 입실론 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앞으로 이해하게 되는 게 이 강좌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